그래서 이번에 또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AI 블록체인 융합에 대한 부분을 또 이제 이거를 이제 앞에서 이제 AI 기업에서 이제 오늘 메인 주제인 AI 블록체인 융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AI 블록체인 아까 말씀드린 AI 기술은 딥러닝 기술이에요. 그래서 딥러닝 기술의 성공적인 포인트는 양질의 대량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가장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구글이라든지 알파고도 이런 기보를 갖고 한 거죠. 예를 들면 알파고가 일반적인 아주 그냥 초급자의 기보를 받았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당연히 못 이겼겠죠. 하지만 어쨌든 많은 프로페셔널한 어떤 데이터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아까 인종차별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중요하죠. 그런 부분에서 이런 데이터에 대한 피딩이 중요하다는 게 있고 웨이모도 이제 그 자율주행에 대한 그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자율주행에 대한 레벨이 올라간다고 들었는데 이런 주행을 통해서 데이터 쌓아가며 학습하는 결국 대량의 데이터가 핵심적인 부분인데 근데 지금 AI 자체가 봤을 때 이제 전체적인 이제 AI에 대한 탈중화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AI가 정말 중요하죠. 근데 그런 AI가 권력이 좀 집중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약간 블록체인을 위해서 이런 약간 플랫폼 기반에 대한 회사들한테 약간 좀 견제하는 역할. 그래서 블록체인을 위해서 이렇게 블록체인 신뢰 기술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데이터를 했을 때 아 이거는 너무 편향돼 있어라고 이제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어떤 인공지능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 그래서 AI 탈중화나 AI에 대한 민주화하는 부분들을 제가 블록체인의 어떤 역할로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IBM 사례가 좀 이런 게 제가 예시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AI 블록체인 융합 미래는 전반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신뢰 이슈, AI 인공지능 간 통신을 모두 다 기록을 해서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이 주고받은 모든 메시지를 블록체인에 모두 기록한다고 하면 블랙박스처럼 AI는 현재는 AI가 나온 결과물을 좀 많은 뭐 설명하지 못하는 AI를 표현하죠. 그래서 왜냐하면 AI가 답을 냈는데 이걸 왜 이렇게 답을 냈지? 근데 아직 그걸 설명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의 모든 기록들을 블록체인에 모두 기록해서 어떤 신뢰에 대한 이슈를 해결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AI 아까 설명드렸지만 마치 블랙박스처럼 인공지능에 대한 이런 이슈들을 마치 항공기의 블랙박스처럼 그것도 다 신뢰 AI를 위한 시스템을 해서 어떤 고신뢰 AI를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AI는 이런 컴퓨팅 파워가 또 많이 필요하잖아요. 블록체인 할 때 이런 것들이 약간 분산 슈퍼컴퓨터 역할. 그래서 블록체인 참여 노드의 이제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AI에 대한 것도 블록체인이 약간 탈중화한 그런 컴퓨팅 리소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그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AI는 데이터도 필요하고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죠. 그런 것들을 블록체인과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전체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뭐 편향된 학습을 해서 뭐 흑인이 범죄보다 범죄율이 높고 위험한 편견을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구글 폴트에서도 흑인을 이게 고릴라로 자동 분류하는 이런 것 진짜 약간 인종차별적인 이런 데이터 자체에 대한 것들이 데이터 피딩할 때 약간 편향성되는 것들이 실제로 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품질을 다시 한번 입력 데이터가 좌우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양질의 데이터는 결국은 누가 갖고 있냐요? 플랫폼 회사가 갖고 있죠. 뭐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아마존. 당연하죠. 왜냐하면 커머스에서 실제 고객 접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갖고 올 수 있는 거죠. 또 당연히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이런 데이터를 다 갖고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구글은 이제 핵심 기술이 뭐 많이 들어보죠. 텐서플로우라는 게 있고요. 페이스북은 이제 파이토치라는 게 있습니다. 양쪽이 좀 있고 이제 최근에 오픈 AI에서 테슬라 쪽에서 하는 그쪽에서 이제 양쪽 GPT-3 이제 크게 이제 양 3파전이 됐는데 한쪽은 뭐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뭐 GPT-3 이렇게 세 가지 파가 있다. 근데 세 가지는 결국은 이제 대용의 데이터가 확보하는 기업들이 결국은 AI 경쟁이 높더라. 이제 하나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 개인정보가 거의 없죠. 그래서 얼굴 인식은 이미 게임이 끝났습니다. 중국이 워낙 인구도 많고 뭐 개인정보 그런 거 없어서 뭐 CCTV도 워낙 많죠. 그래서 얼굴 인식 쪽은 게임이 끝났다고 합니다. 중국이 다 거기 때는 얼굴 인식은 다 가져가는 부분이고 미국의 많은 AI 기업들도 얼굴 인식 쪽은 근데 그건 결국은 기술력이 미국이 없어서가 아니죠. 그건 워낙 데이터 자체가 중국이 그 많은 CCTV나 그 많은 피딩된 데이터를 통해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 인식이 성공했던 것처럼
결국 이런 대용량 데이터 확보하는 것도 A 경쟁이 높은데, 근데 실제 지금도 스타트업 A나 AI 개발 환경이 많이 낮은데 양쪽에서 이런 데이터 확보가 여전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AI 개발 도구는 여러 가지 뭐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실제 API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결국은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어려운 거죠. AI 회사는 우리는 개인 정보가 있는 어쨌든 그 데이터를 갖고 피딩이 돼야 더 AI에 대한 것들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 AI 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이 어떤 개인 정보가 있는 것들을 제가 피딩받기 어려운 거죠. 이런 부분에서 실제 데이터에 대한 확보가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면 이것도 하나의 얘기도 한데 실제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법 제도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개인 정보가 중요하죠. 이렇게 유용한 개인 정보가 다량 축적되어 있어요. 실상은 거래가 어렵죠. 뭐 이번에 데이터 3법이 통과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 가명 정보를 쓰고 이렇게 얘기 나오죠. 어쨌든 개인 정보 이런 뭐 출퇴근이라든지 뭐 거래 내용이라든지 어떤 액티비티. 그러니까 그게 보면은 개인 정보도 보면은 개인의 신상에 대한 것도 있고 액티비티가 있죠. 그리고 결제 정보.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개인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 있죠. 쌓였는데 실제 이제 필요한 AI 업체, 스타트업이라든지 그것들이 거래가 좀 실제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이데이터 사업을 제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데이터의 성격이 아까 말씀드린 개인 스스로 개인의 데이터를 거래하는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옛날엔 주로 이게 뭐 구글, 페이스북 이런 데에서 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많았어요. 지금은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갖고 있는 뭐 결제 데이터라든지 내가 갖고 있는 헬스케어 데이터 이런 것들을 갖고 자기 주권 인증이라는 거죠. 자기 주권으로 인증도 하고 그 관련 자기 주권적으로 내가 이 정보를 어디에 보낼게라고 하는 개인 신용 정보에 대한 전송 이동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마이데이터의 핵심적인 부분이 결국은 마이데이터는 내가 내 자기 주권으로 그 데이터 활용을 내가 활용하겠다, 내가 결정하겠다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 그래서 개인이 스스로 데이터를 거래하는 주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과 AI에 대한 상호적인 부분들은 제가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하나의 예입니다. 개인정보 거래를 현실적인 부분을 제가 그려본 게 스프리 자료를 제가 선사한 건데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분산 ID 인증을 해야겠죠. 인증하고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 양쪽이 사고 파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다 스마트 컨트랙이 있고 실제 우리나라는 약간은 법적인 게 많이 이슈가 많죠. 그래서 약간 향후에는 요즘 특근법이라고 해서 이슈들이 있는데 어쨌든 나중에 페이먼트 자체에도 어쨌든 그것도 크립토커런시를 이용해서 디지털 자산화하는 부분이 있다. 세 가지 기술을 갖고 어쨌든 AI 업체가 어떻게 하면 개인정보를 거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증 부분입니다. 개인이 자신의 신원에 대한 이제 완전 DID 기술을 많이 들어보실 것 같은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전자설명법 개정이 돼서 특별히 더 많이 핫해졌죠. 결국 인증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의 예를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이제 맥주집을 갔는데 물론 제가 이제 지금은 장애인이 전무태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하지 않겠지만 제가 후불적으로 갔을 때 제가 성인인 것만 인증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마치 제가 그러면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제 모든 거기에 나오는 사진이나 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나 다 나오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는 나는 성인 남자야 라고 하면 보여주면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모든 정보를 다 노출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나에 대한 셀프 소버린 아이덴티티죠. 자기 자신에 대한 신원에 대한 완전 통제권을 갖는 게 DID의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이거는 워낙 다른 데서 많이 또 얘기 나오실 것 같긴 해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DID라고 해서 개인의 신원에 대한 통제권을 자기 주권으로 한다. 그런 것들이 그 데이터 레지스트리 어디 쓰느냐. 물론 데이터베이스 쓸 수 있긴 합니다만 이 성격성으로 봤을 때는 블록체인 레이어로 올라가는 확률이 높고 모든 업체들도 이제 DID 업체들은 블록체인 베이스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블록체인 올라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서로 간에 이제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상 조건을 설정하는 거죠. 내가 쉽게 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개인 정보를 이 정도 금액이면 내가 이 정도 금액이 나한테 내 개인 정보를 이동할게 그런 거죠. 서로 간의 계약 조건들을 올려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여러 가지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있을 때 갖고 있는 내가 이제 예를 들면 개인 정보를 이렇게 이 정도 금액이면 내가 가져가. 나는 이렇게 이거를 이동시킬 수 있어, 셀링할 수 있어. 그런 것들을 스마트 컨트롤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프로그래밍 하는 부분인데 어떤 조건이 됐을 때 자동 실행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제3자가 가입되는 게 아니라 이런 조건이 맞으면 자동 실행되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스마트 컨트롤이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런 어떤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선 조건을 설정하는데 해당 조건이 달성이 되면 얘가 자동 거래가 실행되는 것이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 컨트랙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슈가 많다면 이것은 결국은 어쨌든 제3자의 기간 없이 이제 어쨌든 그 페이먼트, 이제 그 가치 교환을 하는 게 디지털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모든 뭐 많이 배우실 때만 실제 글로벌 뭐 JP 모건, 골드만삭스 글로벌 회사들이 이미 이런 블록체인에 대해서 어떤 디지털 자산하는 부분,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거래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많이 준비하고 있고 실제 좀 외국뿐만 우리나라에서 약간 특허법이라든지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어쨌든 넘어야 될 산은 많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제가 봤을 때 미래에서는 이런 페이먼트 부분도 분명히 이제 계좌 자체가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법정이나 이제 그런 거기서 거래가 돼 있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디지털 자산이 이동돼 아까 말씀 분산 제가 인증을 하고 거기에 대한 거래 조건을 스마트 컨트랙이 됐을 때 실제 이런 결제되는 부분까지 디지털 자산이 이동하는 것에도 블록체인이 쓰이게 될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워낙 페이스북 리브라는 그런 것들은 이제 들으셨죠 내용들을.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이제 개인 정보를 직접 거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이런 AI 업체가 이제 예를 들면 AI 업체는 이런 개인 정보가 필요한데 이런 분산 아이디, 스마트 컨트랙, 암호화폐, 그 디지털 자산 이런 세 가지 기술을 통해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이제 정보 유치나 거래 사기 없이 개인 정보 거래 플랫폼이 되는 거죠. 블록체인 베이스 개인 정보 거래 플랫폼이 되는 거죠. AI 업체가 그것들을 이제 가져가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블록체인 기반으로 개인정보 거래 플랫폼으로서 AI 기업은 AI가 워낙 이런 많은 정보들이 필요해서 AI 기업은 이제 필요한 개인정보를 쉽게 살 수 있는 어떤 개인의 판매자와 기업 구매자가 있을 때 이제 거래 조건을 등록하는 거죠. DID 생성을 해서 개인 거래 조건들을 스마트 컨트롤로 어떻게 공개를 하고 공개 기간, 가격 등을 거래 조건을 등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기업 쪽에서는 AI 업체가 이제 필요한 개인 정보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 이런 가격, 공개 기한, 제한 조건을 확인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래를 하는 것들이죠. 거래 대가에 대한 지급, 거래 대가 수령 자체도 디지털 자산을 할 수 있다. 전체 시나리오를 보면 이런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약간의 기술적인 부분은 이거는 이제 제가 실제 여기 이제 소스는 제가 이제 그 원문을 밝혔는데 이거는 이제 외국에선 이렇게 블록체인과 AI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분명히 레이어, 블록체인 플랫폼과 AI 레이어를 다시 이렇게 융합을 해서 블록체인 플랫폼 위에서 탈중앙화된 디지털 파일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블록체인 레이어하고 AI 레이어 이렇게 융합해서 약간 이제 이런 아키텍처도 실제 그에는 액세스 레이어, AR 레이어, 블록체인 플랫폼이 이게 같이 융합되는 아키텍처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 제가 외국에서도 현재 이런 논문 및 실제 프랙티컬한 부분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자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AI 중심의 정책이긴 하던데 외국에서는 이미 이런 폴리시 자체도 약간 AI에 대한 부분하고 뭐 이게 뭐 AI for 블록체인, 블록체인 for AI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같이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책적인 부분들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우리나라 공공기관에도 이걸 몇 번 공의 들었는데 이렇게 너무 한쪽 AI 데이터 말 말고 실제 이런 신뢰의 기술은 블록체인을 갖고 어떻게 융합하는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하나의 예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사례 부분인데요. 네, 시간이 그래도 제가 좀 사례 부분은 제가 핵심적인 포인트를 갖고 말씀드리고 실제 이제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다. 실제 워킹하는 모델들이 실제 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실제 사례들이 있고 거기 워킹된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스페인 업체인데요. 여기 보시면 기술적으로 보면 밑에 이제 블록체인이 있고 토큰아이즈가 있고 이제 그 안에 뭐 더커라든지 턴스플로우라고 하는 이렇게 AI 기술들이 있죠. 그런데 이거를 요지는 뭐냐면 이게 블록체인과 AI가 이렇게 당연히 기술적인 인계는 여기서 보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앞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에자일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요즘은 개발적으로 그렇고요. 서비스 자체가 마치 레고 블록처럼 잘게 쪼개냅니다. 잘게 쪼개서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조립을 하죠. 그게 흔히 말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하는데요. 그건 갖고 있는 기술에 대한 요소들을 만약 뭐 여기서 뭐 기술적으로 컨테이너 기술이라고요. 컨테이너나 뭐
다커나 여기서 다커나 쿠버네티스라는 그런 컨테이너 기반의 기술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요지는 그 오픈 소스예요. 그런 오픈 소스로 되어 있는데 그런 개발적인 부분,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할 수 있도록 작게 쪼개서 조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MSA 사상입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 스페인 교육업체에서는 이렇게 블록체인 베이스 위에 AI를 융합해서 여기는 30년 정도, 20년 넘은 업체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트랜스포메이션 한 거죠. 그런 부분에서 실제 블록체인과 AI를 갖고 교육 서비스도 퍼스널 서비스 중요하지 않습니까?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하는 것들이 실제 이제 워크하는 모델이 있다. 그래서 앞에 위에는 뭐 UI 레이어니까 일단 기본적인 상위 레벨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MSA가 참 중요하네.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사 들어갔을 때 MSA를 우리는 잘하고 있어라고 한번 물어보시면 좋은 질문이 되죠. 왜냐면 현재 많은 선진 기업들도 그렇고 스팀전 벤처 스타트업들도 이렇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직접 그린 그림인데 제가 이제 교육부에서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교육부에서 워낙 저희도 또 뭐 고위, 중위 중에서 얼마나 제가 막 온라인 클래스 제가 옆에서 저는 뭐 약간 이제 그런 교육을 직접 학부모로서 이제 그 유저를 액티비티를 봤는데 많이 난리가 났죠. 그때 한참 이제 갑자기 온라인 수업해서 그래서 제가 뭐 교육부 가서 이제 그 얘기한 적이 있는데 결국 이것도 뭐냐면 이제 ABCD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인프라가 있는데 이제 공공기관이니까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죠. 클라우드 이제 안에 이제 이거는 모 회사의 이제 아키텍처가 이 안에도 다 AI나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블록체인 빠져 있는데 이어서 ABCD 플랫폼에서 교육 서비스가 있죠. 학생을 위한 거, 선생님 위한 거, 학습 정보들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약간 인증 부분은 DID 통해서 할 것이고 교육 데이터, 뭐 DNA 서비스, 데이터, 네트워크, AI 서비스가 있는데 결국은 핵심적인 부분은 퍼스널라이즈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오늘 수업들이 많이 와 계신데 사실은 이것들이 제가 약간 일반적인 브로드캐스팅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제일 좋은 건 그룹별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런 게 서로 상호적으로 훨씬 좋겠죠. 그런 것처럼 어쨌든 개인화, 퍼스널라이즈 서비스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기본이 되겠죠. 그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AI와 융합을 해서 이런 상태에서는 이런 서비스가 맞겠냐, 퍼스널 서비스가 가게 될 것인데 그 안에 핵심적인 인프라 부분들은 ABCD가 될 것이다. 그리고 교육 서비스라든지 약간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 자체도 마켓플레이스가 될 거죠. 그런 것도 디지털 약간 서로 간에 이제 뭐 페이먼트도 해야 되실 것이고 나중에는 약간 온디맨드 마켓플레이스가 돼서 지금 혼자 쓰는 영역에 컨텐츠를 새로 제가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남이 만든 컨텐츠를 잘 조합하는 것도 그게 컨텐츠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대학교나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 콘텐츠도 있지만 외부 콘텐츠랑 잘 이렇게 마켓플레이스 내에서 잘 조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어떤 교육 지원 서비스까지도 이렇게 ABCD, MSA 레이어로 할 때 블록체인과 AI가 융합되는 부분이 있다. 여기서 뭐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뭐 API를 연동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뒤에 약간 제가 글로벌 사례에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스마트 시티인데 스마트 시티 내에서도 여러분들이 저도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저도 이제 이사를 가려고 해서 약간 소비자 관점의 데이터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들은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옆에 있는 단지가 어떤 액티비티가 정말 궁금하대요. 왜냐면 이쪽에서 저쪽 옆에 단지에서는 어떻게 에너지 관리하고 어떻게 에너지라든지 전기라든지 어쨌든 그 난방이라든지 그런 데이터를 그 패턴이 있으면 서로 간에 교류를 하면 굉장히 스마트 시티가 더 확실히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정보 공유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블록체인 아키텍처를 이용하게 되면 이건 전반적인 서비스의 부분이고 이렇게 블록체인 시큐리티 시티라고 해서 스마트 시티라고 해서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블록체인 안에서 이렇게 같이 지금은 스마트 시티 할 때 최근에 세종시라든지 많은 뭐 컨설팅이나 이제 큰 사업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도 AI 데이터가 많게 있습니다. 블록체인에서 이렇게 블록체인에서 스마트 홈, 모빌리티, 가버넌스 부분에서 약간 데이터에 대한 거래, 데이터의 거래할 때 블록체인이 쓰이고 토큰화이제이션 쓰이는 부분들이 해외도 그렇고 국내에서 조금씩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전체 물류하고 AI 쪽인데 이거는 약간 이제 시범 사업적인 부분이 있는데 뭐 물류는 워낙 이해관계자가 많고 그래서 워낙 검증된 유즈 케이스죠. 블록체인 상에서. 그 안에 주문에서 배송까지 전 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개방형 플랫폼으로 여기서 보시면 뭐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 AI 블록체인이 같이 있죠. 어떤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데이터 정서 두 군데다. 한쪽은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RDBMS가 있을 것이고 한쪽은 신뢰도 정서, 블록체인이 될 것이죠. 양쪽을 다 조합하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이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 AI 블록체인에 대한 레이어들이 있어서 거기는 콜드체인에 대한 뭐 주문에서부터 포장, 배차, 콜드체인 기초에 대한 정보들이 UI들이 있죠. 그 관련되는 그 인터페이스는 뭐 약간 이쪽에 구매자, 판매자로부터 이렇게 프로세스를 봤을 때 여기서 데이터의 저장소가 기존은 데이터베이스만 있었죠. RDBMS, 마리아DB라든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있는 데이터 마트하고 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그 백신이 문제가 됐잖아요. 백신에서 온도가 어느 이상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그런 것들 모든 정보들이 AI, IoT 센서를 통해서 계속 실시간으로 거의 저장이 됐다고 했으면 이때는 정말 온도가 떨어졌네, 온도가 너무 높아졌네. 그래서 그때 뭔가 액션 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겠죠. 하나의 백신을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이렇게 물류에서도 AI 블록체인 융합이 굉장히 크게 각광을 받고 있고 좀 해외에서는 뭐 큰 트레이드 파이낸스 말고 일반 물류 위자 트레이드나 트레이드 렌즈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와 유사하게 이렇게 물류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아까 이걸 다시 한번 이제 시스템 아키텍처로 보면 의약품 유통을 위해서 콜드체인을 보면 이제 전체적인 블록체인에서는 시큐리티와 이제 아까 아이덴티티라든지 분사 원장, 트랜지션, 스마트 컨트랙트들이 있고요. AI에서는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 비즈니스 데이터, AI 데이터 레이어라고 해서 아까 텐소플로우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 그리고 이것들이 연결 인터페이스할 메시지 버스가 있어요. 그 위에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그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재고라든지 유통, 약물 표장, 의료기초 데이터 이런 것들이 있어. 근데 인터페이스는 일반적인 이게 관련된 소매업체, 도매업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로 보면 크게 구성 요소들을 이제 보일 수가 있습니다. AI 블록체인 융합은 이제 또 다른 이제 프로젝트 관점에서 보면 AI 탈중앙화, 그러니까 AI에 대한 요건 자체는 AI에 대한 어쨌든 탈중앙화 좀 부분이니까 이렇게 전 시그널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이거 블록체인 인공지능 오픈소스 플랫폼 이런 사례들도 있고요. 그래서 패치 AI라고 해서 이제 약간 블록체인 인공지능 협업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따 이제 결론을 맺을 건데 포인트는 이거는 이제 제가 IBM 출신에 말씀드린 게 일단 글로벌 아키텍처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로소프트 아키텍처는 전체적인 클라우드 레이어에서부터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서 밑에서 보면 전체적인 인프라 레이어에서 클라우드로 좀 움직이고 있고 또 이제 블록체인 레이어는 패브릭에 대한 예점이 있는데 이건 예를 들면 이거는 이더리움은 상관없습니다. 일반적인 이제 블록체인 운영체제처럼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각각 상세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보시면 AI에 대한 것들도 API 매니지먼트거든요.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 혼자 개발하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기존에 있었던 서비스를 조합하기 위한 API 게이트웨이, MSA라고 하는 기술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글로벌 기업체에서는 다 이렇게 오픈 API는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혼자 개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남의 API와 잘 연동하고 융합할 것이냐는 것이 제일 큰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심지어 IBM조차 해서 물론 IBM이나 이제 아마존은 있고 많은 걸 다 갖고 있긴 합니다만 그에서조차도 어떻게 하면 외부와 인터페이스 하는 것도 유연하게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과 거기에 대한 구현체들을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요약을 드리면 오늘 AI 블록체인 융합적인 컨클루전에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인공지능과 통신을 모두 기록하죠. 그래서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이 주고받고 있는 모든 메시지를 어디에 기록하느냐? 블록체인에. 그래서 마치 블랙박스처럼 하는 부분에서 이제 하는 것들이 있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에 대한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AI의 블록체인 융합은 분명히 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두 가지. 이걸 내가 타이트하게 가져갈 거냐, 루즈하게 가져갈 거냐. 가져가긴 되는데 여러분들 회사가 또 갖고 있는 서비스 성격이 다르겠죠. 내가 갖고 있는 서비스 성격이 타이트하게 갈 수도 있고 좀 루즈하게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가는 것일 거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이데이터 사상과 융합이 될 것이고 AI에 대한 탈중앙화, 민주화 부분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AI 권력이 커질 텐데 이것들이 AI 권력이 너무 커졌을 때 이것만 갖고 있는 데이터가 맞아? 라고 하는 어떤 AI에 대한 탈중앙화, 민주화하는 부분들이 블록체인이 약화하실 것이고 AI가 데이터가 주인공이라면 블록체인은 분명히 명품 조형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정말
영화나 드라마 보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그 조연에 따라서 주인공의 주연에 대한 본질이 드러나듯이 블록체인의 이런 성격 때문에 분명히 AI나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본질이 드러난다. 그래서 그것들이 약간 AI 탈중앙화, 민주화하는 부분들이 블록체인 사상이 될 것이고, 마이데이터 부분은 아까 말씀 마이데이터가 현재는 나의 금융 마이데이터, 그리고 뭐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그리고 의료에 대한 마이데이터, 그리고 유통, 제가 결제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지금 각각 움직이고 있지만 분명히 그것들이 그 레이티스트에 어디로 올라가느냐, 분명히 블록체인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베이스에 올라가는 것들을 융합을 해서 마이데이터에 대한 것들도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 마이데이터에 대한 사상과 융합이 되는 거 산출, 또 한쪽으로 AI 탈중화하는 분들에서 AI와 데이터라는 부분에서 신뢰의 레지스트리 역할을 하는 것이 블록체인이 될 것이어서, 그래서 플랫폼의 시대에서 프로토콜의 시대로 가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각각의 회사에서 속해져 있으실 거니까 그 안에 갖고 있는 뭐 제품,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하고 향후에 만약에 뭐 스타트업을 준비하신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좀 같이 융합적인 부분에서 인프라로 보시고, 거기서 융합적인 인프라에서 그 위에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의 연결고리들을 고민하시면 좀 많은 더 여러분들이 더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에서 제가 좀 그런 AI 블록체인 융합이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제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일단 전체 접점은 이제 데이터 보안 신뢰적인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마이데이터가 이제 뭐 은행에서는 지금은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서조차 지금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런 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블록체인 자체는 분명히 신뢰 저장소로서 돌아가는 워킹하는 모델로서 여러분들이 꼭 같이 AI와 데이터만 보지 마시고 블록체인도 약간 균형감 있게 보시면 분명히 의미가 있다는 걸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